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자칫 다음 달 아예 물이 끊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대로 떨어지면서 강릉시가 현재 50% 잠가놓은 일반 가정용 수도 밸브를 75%까지 더 잠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갖 단기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강릉 오봉저수지는 9월 20일쯤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 도내 9개 시군까지 가뭄 대응 긴급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이 너무 심각해 이를 공유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이 생활용수 또 음용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원 또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5.9%, 심리적 마지노선인 15%선 붕괴도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강릉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50%까지 잠가놓은 가정용 수도 밸브를 75%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버티냐가 중요한 시기가 오면 이제 강제적 수단을 좀 동원해서라도 75%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단수가 되면은 그 어려움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피서 절정기 하루 10에서 11만 톤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은 지금은 8만 5천 톤 안팎으로 15%가량 줄었습니다. 강릉 남대천에서 하루 1만 톤씩 퍼올려 오봉저수지로 유입하는 대책도 시행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만일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에 저희들이 용수 공급량과 하천 유입량을 비교 검토해 보면은 9월 20일경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 의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던 최익순 의장,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의 공무 국외 연수를 가지 않고 가뭄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가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과 같이 발맞춰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일쯤 비 소식이 있지만 이번에도 영서 지역에 집중되고 영동과 산간 지역엔 강수량이 적을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한 자릿수 저수율과 완전 단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속초의 한 요양원에서 오금 질환이 발생했지만 1년 넘게 은폐하고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요양사나 고령의 입소자 상당수가 옴에 걸렸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가려움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며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강원도 속초의 한 요양센터. 속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 안에 개설돼 적지 않은 고령층이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퇴소한 고령의 할머니 2명이 3개월 간격으로 최근 외부 의료기관에서 옴 피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괴롭고 여기도 괴롭고 머리도 괴롭고. 약을 네. 발라줬어요? 네. 어떤 약? 연고. 취재가 시작돼 이곳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들을 만나보니 옴에 의한 피부 질환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센터 측이 이 사실을 오랫동안 은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실상 거의 옴에 걸렸고 요양보호사와 복지사 등 직원 20여 명도 옴에 걸렸지만 이를 숨기고 일해왔다는 겁니다. 피부병이 처음 발생을 했어요. 어르신이 한 칸에서 어르신 한 명이 발생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옮기고 또 선생님들이 가서 접촉을 하다 보니 또 옮기고 약을 거의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을 안 쓰는 상태였고. 옴에 걸린 요양보호사들은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가려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서 진짜 밤에 잘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딱 너무 진물 나고 피나고. 처방전이 있어야 옴 전용 연고를 살 수 있는데
감염 질환 자체를 숨겨 결국 환자와 요양사들이 나눠 쓸 정도로 요양원 안은 생지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계속 밤마다 하소연을 했고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불쌍했어요. 어르신들. 너무 마음적으로 아팠고 우리한테 하소연을 해도 약이 없는 상태에서 딱 엉뚱한 약을 바르고. 요양원이 개원할 때부터 일했던 요양사는 개원 초기부터 발병해 1년 반이 넘은 현재도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의 환자들에게 옴 진단을 내린 외부 의료기관은 집단시설의 옴 치료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쪽에서 더 많이 온다,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관리가 뭐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가 빠졌겠죠.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퇴소한 고령층 가운데 현재까지 옴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4명. 하지만 공식 조사가 시작되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들의 피부 질환은 일상적인 일이고 현재 옴 질환 환자는 없으며 안 좋은 감정으로 퇴직한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세계적 명산인 설악산에서 자연을 보호하며 누리는 방법을 교육하는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부터 고등학생 진로 탐험을 위한 고교 학점제까지 교육 기회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서툰 손길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서대로 텐트를 설치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음식도 해먹고 잠도 잘 곳인 텐트. 아이들은 꼼꼼하게 안전장비를 확인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를 맞춰서 대각선으로 꽂아서 조이면 안 날아가겠지. 국립속초등산학교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텐트 밖은 설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속초 설악중학교 학생 54명은 진로 체험을 폭넓게 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활동 중 하나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산에 오는 게 좀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처음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텐트 밖은 설악 프로그램 하면서 산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친구들이랑 합동심도 더 기른 것 같아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2년 전 시작됐는데 첫 해 25명에서 시작해 3년 동안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등산과 캠핑 활동에 더해 산악 기상과 생태계 등 전문 교육을 통한 진로 체험 기회까지 제공하는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환경 오염도 되고 있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런 어릴 때 받은 교육이 그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산악 안전이나 환경 오염에 큰 그 공헌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학교 밖 체험학습 기회를 늘려주고 싶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늘 하루만은 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을 정말 느끼고 몸소 체험을 하고 또 오늘 또 저녁 때는 캠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가 부대끼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악산 등산학교는 학생들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교육을 실천하자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걸맞게 우리 지역의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의 한 해변에 멸종위기 식물인 대흥란이 군락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해변 개발이 잦아지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의 한 해변 솔밭입니다. 솔밭으로 걸어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얗고 분홍 빛깔을 띤 꽃망울이 눈에 띕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대흥란입니다. 제가 한 군데서 본 게 거의 100여 척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두 군데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 총 세 곳이거든. 세 곳인데 거기하고 여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난초가인 대흥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주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경남, 충남에 대흥란이 분포하고 삼척 내륙에서도 자생지가 확인됐습니다. 이 대흥란은 광합성을 하는 일반 식물과 달리 버섯과 비슷하게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입니다.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엔 거의 알아보기 힘들고 꽃이 피는 7, 8월 이후에나 육안으로 겨우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변에서 드물게 대응란을 발견했는데 올해 날씨가 아주 덥고 메마른 탓에 개화 상태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빛도 중요하지만 수분은 더 중요하잖아요. 물이 중요한데 우리 뭐 같이 여기 다 가물어서 지금 제한급수 들어가야 될 사정에 놓여 있는데 얘들이 살겠어요. 최근 환경당국도 전문가와 함께 이 일대의 대응란 서식을 확인하고 보호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이균이나 그런 것처럼 공세경계를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조건이 많이 조성되는 그런 곳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석회암지대나 또는 해안에 있는 모래땅 그런 곳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응란 서식지 인근에 숙박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어 접근하기 쉽고 앞으로 친수시설 개발 계획도 잡혀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FC가 강릉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사상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을 노렸지만 아쉽게 역전패하며 도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평일임에도 6천 명 넘는 관중이 찾아 역대 코리아컵 관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리그와 컵 대회를 가리지 않고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공중볼을 다투다 얻어낸 페널티킥. 후반 10분 김대원 선수가 차분하게 성공시키며 강원FC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잇따라 2골을 내주며 전북의 역전을 허용한 강원FC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강 2차전에서 지며 사상 첫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경기 내내 엄청난 함성과 응원가, 선수를 연호하는 소리는 강릉 하이원 아레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원FC 팬들은 2시간이 넘는 경기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습니다. 강원FC의 코리아컵 4강 2차전 경기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찾아들었습니다. 2012년 유료 관중 집계 이후 강원FC의 코리아컵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데 이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강원을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저도 동조가 되고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관중 동원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해 강릉 홈 4경기 관중은 평균 9,500명을 기록하고 있고 춘천의 시즌 홈 3번째 경기 관중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구단 창단 이후 첫 준우승에 올랐던 지난 시즌에도 강릉 홈 경기 10경기 가운데 9경기 관중이 10,000명을 돌파하며 평균 관중도 1,400명에 달했습니다. 강원FC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선수들의 인기 역시 늘어나며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으셨을 때 많은 것을 즐기고 먹고 볼 수 있도록 상반기 저조한 성적에서 후반기 반등에 나서 리그 중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강원FC는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정규 시즌 6경기와 파이널 라운드 경기를 남기고 있어 경기 결과와 관중 동원 기록,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강릉시 서북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1.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대 진도가 3을 기록하면서 땅 흔들림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진도 2.0 이하인 미소 지진이지만 진앙의 깊이가 4km 정도로 비교적 얕아 주민들의 체감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진도가 2.0을 밑돌며 계측기 알람이 울리지 않아 처음에는 지진이 아닌 동해 북부선 건설 등으로 인한 진동으로 파악했지만 이후 시민 신고와 자체 조사 등을 거쳐 미소 지진임을 파악하고 이를 알린 바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7분쯤 출석한 권 의원은 특검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오후 11시 30분쯤 특검 사무실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조사 전 무죄와 결백을 주장한 권 의원은 조사 이후 취재진의 조사를 잘 받았고 통일교와의 관계도 별다른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20대 대선을 2달 앞두고 통일교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2022년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50쪽짜리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과 통일교의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강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아들에 대한 불법 재산 증여 의혹 등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즉각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의 불법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강릉 시민 앞에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가 입점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시의원과 상인들이 삼척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모 식자재 마트는 중앙시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 부지에 연면적 4,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점포를 짓기로 하고 지난 1일 삼척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건축 허가에 대해 기속 행위라며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재래시장 영업에 타격을 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우 삼척시 의원도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가더라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삼척시의 추경 예산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2015년 조건부 가결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 국가 권력 남용의 결과였고 양양구는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적인 행정 절차 등을 근거로 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올해 말까지 허가된 공사기한 연장을 불허해 사업의 명맥을 끊고 폭증한 사업비와 운영 주체 부재 등을 고려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고성군이 공공배달앱 플랫폼 먹개비를 도입합니다. 고성군은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맺고 가맹점 모집관리와 중개수수료율 1.5% 운영, 고성사랑카드 결제 연동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비, 입점비, 사용료가 없는 먹개비는 1.5%의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데 고성군은 다음 달 중 간성읍과 토성면에서 먹개비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이용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 공공배달앱의 경우 땡겨요는 강릉, 춘천, 원주, 홍천, 먹개비는 정선과 태백에 이어 이번에 고성군이 도입합니다. 강원도가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지역 공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국정과제에 담긴 강원 지역 현안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 GTX B와 D, 용문 홍천 광역철도, 양구 영월 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조기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국정과제에 강원 지역 과제가 80% 이상 포함돼 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강릉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3%로 올립니다. 강릉시는 정부 2차 추경 국비 지원으로 연말까지 강릉사랑 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결정한 가운데 개인별 혜택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율 13%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수 소비 촉진과 고물가 가뭄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복합 리조트 카지노 건설이 추진되면서 강원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와 한국관광학회가 어제와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한국카지노 IR 경쟁력 강화 포럼에 참석한 강원랜드와 업계, 학계, 정책 관계자 등은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사카 복합리조트 카지노가 우리 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